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요즘에 핫하죠. 정확히 1년 동안, 1년 전에 현대중공업이 한 10만 원 전후에서 지금 42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4배가 쑥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과연 현대중공업을 대체할 만한 다음 테마주는 뭐가 있을까? 그게 있다면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 한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좋은 아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급등했는데 제2 현대중공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우선 이제 삼성 SDI의 글로벌 투자와 투자 복원의 법칙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중공업의 과거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져 있는데 먼저 현대중공업의 과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현대중공업 보시면 여기 2021년도에 이게 지금 2021년도 리포트를 보게 되면 메리츠 증권 리포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2021년도에 매출액은 8조 3011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이때 21년도에는 8,311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2년도에는 9조 450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 24년도에는 13조 73억. 이게 언제냐면은 24년도 4월, 작년 4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때 이제 메리츠 증권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 8천억 적자였습니다. 8천억. 그리고 22년도에는 2,890억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1,780억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리츠 증권 4월 달이 작년에 24년도는 한 5,590억 정도를 흑자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25년도 올해가 되겠죠. 이때는 1조 2,059억, 1조 2,5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메리츠 증권이 작년 4월 달에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1년 전 24년도 4월 달에 메리츠 증권이 낸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현대증권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다음에 현대중공업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정확히 보셨죠? 이게 이제 1년 전에 낸 자료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냈어요. 그러니까 21년과 22년도에는 적자를 냈고 23년도에는 1,780억 흑자를 냈고 24년도에 작년 4월 달에 올해는 5,590억 정도 흑자를 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대충 추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 4월 25일 날 한화증권이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좀 재밌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되죠. 작년에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 7,050억이었어요. 아까 그 작년 4월 달에 메리츠 증권이 예상된 데이터는 5,290억이었죠. 5,590억 예상했어요. 그런데 올해 막상 이제 지나갔죠. 올해 4월 25일에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7,0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1,500억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하나증권이 내기를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영업이익이 1조 9,87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1조 한 2,5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올해 1년이 지나서 하나증권이 다시 이제 리포트를 낸 걸 보면 올해 1조 9,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엄청난 데이터를 낸 거잖아요. 엄청난 실적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2조 6,5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자리였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8,140억 적자가 났을 때 이게 21년 이제 22년도 3월 달에 결산을 했겠죠. 그때 주가는 10만 원 전후였습니다. 10만 원 전후. 그리고 23년도에 3,520억 적자가 나왔을 때 23년도 3월 달 정도 결산을 했겠죠. 이때 주가도 역시 10만 원 전후였어요. 그죠? 그리고 24년도에는 24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났어요. 순이익이 230억 났어요.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10만 원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22년도부터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10만 원 언저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다시 2025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작년 9월 달에 20만 원 돌파, 12월 달에 25만 원 돌파, 올해 들어서 30만 원 돌파, 그리고 40만 원 돌파 이런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들은 이제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24년도의 순이익이 7,050억, 25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이 1조 5,180억, 그 다음에 내년에 순이익이 2조 310억 정도의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1년 동안에 4배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은 10만 원에 딱 묶여 있었죠. 8만 5천 원에서 10한 2, 3만 원대 박스권에 다 갇혀가서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영업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 이게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에 주가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한 5% 남짓 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대주주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십시오. 주식수는 많지 않아요. 주식수는 한 8,800만 주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보시면 23년도 5월 22일 날, 2년 전이죠. 23년도 5월 22일 날 외국인이 한 13만 주 정도 매수한 데 그쳤어요. 그리고 약 2년간에 걸쳐서 외국인이 그동안 3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쭉 이렇게 23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00만 주를 쭉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10.3%, 국민연금이 6.38%, 그리고 대주주 HD 한국조선이 74.6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의 기본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그 흐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이제 급등의 시사점은 증권사 리서치의 꾸준한 분석을 하는 게 있었더라면 주가의 움직임을 포착을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중요하죠. 워렌 버핏도 중시했다는 이 자기자본 이익률, 이 ROE가 좋은 회사가 주가가 좀 계속 우상향하더라. 그걸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영업이익 개선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삼성 SDI의 주가 급락, 그리고 향후에 삼성 SDI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유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삼성 SDI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봅니다. 지금 삼성 SDI 재무구조 한번 보시죠. 삼성 SDI 좋았던 시절, 그렇게 21년도에는 매출액이 13조 5,500억대, 당기순이익이 1조 2,500억이었어요. 이때 13조 매출에서 당기순이익 1조 2천억. 그 다음에 22년도 매출이 껑충 뛰었죠. 이때가 왜 그랬냐면은 이제 삼성 SDI도 뭐 헝가리라든지 글로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때 1년 만에 매출이 뻥땅 뛰었습니다. 20년도에 매출이 20조로 뛰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2조로 올라가서 2조. 이때 이제 그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때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때죠. 이제 지금 21년도에 순이익이 1조 2,500억, 22년도에 순이익이 2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2년도면은 이때죠, 이때. 이때 23년도 이때 결산을 발표한 거죠. 22년도치를 이때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21년도부터 이미 80만 원을 찍었어요. 그렇죠? 21년에 80만 원을 찍었고, 먼저 정확히 보시면 1년을 선행했습니다. 1년. 이게 삼성 SDI 주가가 1년을 선행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주가가 1조 2천억의 순이익을 냈을 때 이미 선행을 해서 주가가 80만 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 한 4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23년도 무렵에 80만 원짜리까지 또 올라간 거죠.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 한번 랠리가 있었고 이때 올라갔었죠.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 23년도에 2조를 순이익을 냈고, 24년도에 이제 23년도부터 캐즘이 오기 시작을 해서 쭉 오기 시작해서 24년도에 매출을 16조 5천억으로 줄었고, 작년에 순이익이 5,700억으로 급감했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죠.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는 작년에 이제 작년 실적을 이때 발표를 했는데 3월 달에 냈는데,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미 한 1년 전부터, 한 1년 반 전부터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삼성 SDI 주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 2, 3개월 전에 먼저 움직였고, 1년 2, 3개월 전에 먼저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17만 원대까지 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24년도 4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 14만 6천 원인가요? 이때 유상증자를 4월 초에 했었고, 주가는 이제 17만 원대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한번 그 삼성 SDI에 지금부터는 17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도 줄었고, 순이익도 4분의 1 토막 이상 줄었고, 주가는 그냥 6분의 1 토막, 한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났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 21년 순이익이 1조 2,500억, 주가는 이미 선행을 해서 움직였고, 23년도 순이익이 2조 390억, 그때 24년도에 발표한 거죠. 이때 발표한 거죠. 그죠? 22년 순이익이 됐다고. 23년도 순이익은 2조 660억 나왔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5,750억 순이익이 났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이제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순이익도 4분의 1 토막 이상 줄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SDI의 급등했던 파동과 급락했던 파동의 하나의 단초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는 지금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걸 보면 알겠죠. 과연 삼성 SDI는 회복이 가능한 회사인가, 주가 복원이 가능한 회사인가, 과연 그 영광을 낼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보면 알겠죠. 그리고 삼성 SDI의 주가의 이제 복원력의 기준은 영업이익이 다시 2조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순이익이 2조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가의 복원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걸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삼성 SDI는 지금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텔란티스 1공장, 그래서 이 1공장은 지금 작년 12월 달에 부분 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2공장 27년도에 가동합니다. 27년도에. 그 다음에 GM 공장, GM과의 공장은 27년도에 가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텔란티스 1공장도 기본적으로 합작이에요. 스텔란티스하고 삼성 SDI가 공동으로 뭐 50대 50, 51대 49 아마 이제 그러겠죠. 스텔란티스가 뭐 51, 그 다음에 삼성 SDI는 49, 아마 이런 비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합작이니까. 제가 정확한 비중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투자 규모는 1조 6,313억 원, 이 공장이 2조 6,556억 원, 그 다음에 GM 공장이 27년도에 가동을 하는데 2조 2,930억 원, 이렇게 이제 투자 규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1공장은 작년 12월 달에 부분 가동,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2공장은 21년 초 가동, 27년 초 가동, 그 다음에 GM 공장은 27년 가동.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스텔란티스 2공장은 2년, GM도 2년 정도 뒤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양 공장,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1공장도 가동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나 그런 것들은 더 이제 오래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텔란티스는 어떤 회사인가? 스텔란티스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스텔란티스가 어떤 회사인지, 스텔란티스의 미국 자동차들의 어떤 회사들이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키는지를 그 내용을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하고 피아트의 합병 자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기반의 지주회사고 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130개국 이상에서 직판하고 있어요. 직판. 일반 승용, 픽업, SUV를 이제 판매하고 있죠. 여기 자동차 판매량 보세요. 여기 판매량 보시면 작년에 도요타가 글로벌에서 1069만 대를 팔아서 1등을 했고요. 폭스바겐이 869만 대,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723만 대, 그 다음에 4위가 스텔란티스 563만 대, 미국 회사죠. 그 다음에 5위가 GM입니다. 468만 대. 지금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하고 GM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 이쪽에 이제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447만 대, 그 다음에 중국의 BYD가 427만 대, 그 다음에 혼다가 380만 대, 그 다음에 이제 닛산이 334만 대, 이렇게 1위부터 9위까지의 자동차 판매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유상증자 실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자금 조달한 금액이 이제 1조 7,282억 원입니다. 여기 보이죠? 1조 7,820원, 20초. 그래서 GM의 조인트 벤처 투자는 9,047억 같고요. 헝가리 배터리 공장은 3,236억 원, 헝가리 LF 배터리 공장은 1,458억 원 같고요. 그 다음에 포항의 전고체 배터리는 3,541억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헝가리의 지금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집약되고 있는데 헝가리에는 어떤 공장들이 전기차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에는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어요. 30기가와트에서 60기가와트 두 배로 늘리고 있죠. SK온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47.5기가와트로. 그다음에 이제 캐틀, EV, 소노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전기차를 이렇게 계속 기지를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캐틀 같은 경우에는 100기가와트 엄청난 규모로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을 보시면 23년도에 8조 5,500억을 매출을 올렸는데 23년도에 1,900억 흑자를 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6조대로 매출이 줄었고 81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헝가리의 삼성 SDI 공장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기가와트시를 60기가와트로 두 배로 지금 늘리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그러면 증권사들은 삼성 SDI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과연 삼성 SDI 매출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아까 제가 현대중공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삼성 SDI의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에 예상되는 매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삼성 SDI 매출은 15조 9,500억 정도 예상, 약 16조 정도 예상합니다. 작년보다도 5천억이 더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270억하고 순이익은 이런저런 해서 6,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이제 올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가 채 안 좋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보충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났거든요. 삼성 SDI 상반기에 적자를 났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흑자로 돌아가고 순이익이 6,5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년 20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신한증권 내용인데 20년도는 매출이 22조에다가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그 다음에 1조 9천억으로 회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8.4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도가 11.5 최고였는데 이제 여기 8.4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된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1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아틀란티스 이제 2공장도 가동이 되고 아마 GM 공장도 이제 가동이 되는데 30조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3조로 가고 순이익이 한 2조 9천억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 SDI의 이런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신한증권이 4월 28일 날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낸 자료이죠. 신한투자증권이 2주 전에 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가파르게 이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이제 사이클 곡선을 보시면 같은 자료였는데 이 사이클 곡선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20년, 21년도 쭉 올라가다가 23년도부터 끌어져서 24년도 끌어지고 25년도에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내년까지 이제 이런 사이클을 예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신한투자증권이 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시면 20년과 22년 곡선을 찍었고 지금 22년도, 23년도에 떨어져서 24년도 최악이었다가
올해부터 좀 회복된다는 이런 여파로 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삼성 SDI의 이제 그 시설 투자를 보시면 삼성 SDI가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20년도에 이렇게 이제 1조 7,300억 투자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2조 2,500억, 그 다음에 23년도에 4조 607억, 그 다음에 작년에 6조 3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투자 금액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쭉 늘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올해도 5조 5천억 정도의 신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삼성 SDI의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자산 보세요, 자산. 이게 보면은 금융자산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22년도에 현금성 자산이 3조 974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2조로 줄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2조 원대 1조 9,800억 줄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현금 자산이 1조 3,500억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4조 9,800억 쪽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SDI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차입금이 10조 2,600억 정도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년도에 결산 자료 기준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투자도 많이 했지만 아울러서 차입도 많이 늘어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가 과거에는 보수적으로 빚을 많이 안 내는 회사였습니다. 돈을 벌어들인 만큼 이제 자금을 집행했는데 23년, 24년, 25년 올해까지는 굉장히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북미, 특히 뭐 아틀란티스하고 그다음에 GM하고 투자를 공장을 두 군데를 이렇게 증설을 해버리고 헝가리 공장을 이제 증설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제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됐냐? 22년도에 75.7이었다가 23년도에 71로 줄었다가 다시 88로 올라갔습니다. 차입금 비율도 11.8에서 44.9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입금이 늘었죠. 그만큼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 SDI가 이제 이 차입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에너지솔루션도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삼성 SDI는 올해 약 1조 7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잖아, 4월 달에. 왜냐하면 계속 차입을 부담스러우니까 유상증자를 2조 원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잘 안 했어요. 대출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LG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회사채, 이른바 기관 투자들한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갔죠. 많은 기업들은 채권을 조달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차입금 비율이 늘어났는데 삼성 SDI가 이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삼성 SDS라고 이제 이 계열사가 있는데 이 주식 지분 가치가 장부가 기준으로 5조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5조 원. 주가가 이제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 갔을 때는 거의 9조 원대까지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한 1, 2만 원 하니까 4조 8천억, 9천억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분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보시면 이번에 이제 그 주총에서 김종성 CFO가 추가 이상 증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자금 조달은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
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삼성 SDI가 현금성 자산이 5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DS 가치가 이제 5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도 유동성은 현금 5조,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치 5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S 지분을 아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 2, 3조 팔아서 자금을 좀 확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방법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삼성 SDI 이제 이슈가 뭐냐? 삼성 SDI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46 시리즈의 현갈이죠. 원형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 배터리는 기존 셀보다 용량이 5배 이상 늘어서 고출력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이외에도 산업용이나 로봇 분야로 이 배터리가 확대될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시험 가동, 부분 가동이었는데 올해는 대량 이제 본 가동이 이제 됐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현대 기아차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배터리 협력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이슈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략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상용화를 27년도로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ESS라고 전력 저감 장치, AI 데이터 수요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의 IRA 대책에 따라서 현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서 이 원가 경쟁이 굉장히 이제 좀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내년에 2조 원대 순이익이 회복이 되고 27년도에 3조 원대의 순이익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3년도에 2조 원대의 주가였을 때, 순이익이었을 때 주가가 이제 80만 원대로 갔었는데 과연 내년도에 2조 원대의 순이익치가 회복이 되겠느냐? 이것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답이 없죠. 그러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제가 아까 현대중공업도 23년도, 24년도의 2년치 데이터, 1년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데이터가 다 이렇게 거의 80% 정도는 맞더라. 왜냐하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산업 경기를 제시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권사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 자료를 내는 것인데 이 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가 증권사에 자료를 제공한 거죠. 이런 데이터를 제공했고 그걸 기준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사례나 삼성 SDI 사례나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보게 되면 삼성 SDI는 내년에 순이익 2조 원대로 가고 2년 뒤에는 3조 원대로 간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계속 이제 상반기, 3분기, 4분기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 흐름을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이 주가는 지금 17만 원대에 와 있는데 선행지수 흐름으로 삼성 SD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는 심정으로 잘 압축을 해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걸 못 믿겠다고 하고 그냥 스킵할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권사나 전체적인 그 이 분석 데이터의 과학적 통계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그랬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랬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다 같은 적자를 거치고 분석 리포트가 어느 시기 흑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흑자 규모로 순이익이 급증했고 그 비례해서 주가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삼성 SDI가 제2의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강의 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아마 제 카페 오늘의 유망주 아마 안내 봅니다. 네이버에서 오늘의 유망주라고 딱 검색하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계속 이 종목군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